안녕하세요. 퇴직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기 2년 전 그리고 퇴직하기 1년 전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연금 예상 수령액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금소득이죠. 기초연금과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주택을 연금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많은 연금들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주택연금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두 번째, 퇴직 후 희망하는 소득을 미리 산출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 자산이 넉넉하다면 괜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비 퇴직자들이 준비한 자산은 2021년 기준으로 50세에서 59세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5억 6,741만 원, 부채 1억 74만 원으로 순자산은 4억 6,667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자산으로는 퇴직 후 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면 233개월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79세 시점에서 자산이 수명을 다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연금 소득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소득 금액별 비중을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40%로 절대적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자 10명 중에 7.6명은 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금에 기댄 노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일하는 노후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 것인지 또 희망하는 소득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겠죠.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은 191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중엔 이 정도도 못 벌까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2021년 조사된 국가통고포털 따르면 근로소득만 따져볼 경우에 60세 이상 가구주 기준으로 연간소득은 1,782만 원으로 월 149만 원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86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죠. 오해하지 말 것은 경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191만 원의 소득이 작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퇴직 후엔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세 번째,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주지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퇴직 후에 소득과 생활비 수준 그리고 일터, 병원 등의 거리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자녀가 출가한 그 이후가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던 작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을 수 있으니까요.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네 번째, 금융부채를 점검하고 감축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들이 대부분이죠. 할 수만 있다면 퇴직 전에 부채를 청산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 후에 연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 상황에서 자녀가 출가한다면 새로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채를 줄이는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청산하거나 최소화하는 문제는 퇴직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5번째, 가사 분담 및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린 문제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사 업무 분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니까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부부간 대화의 시간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소한 생활 실천하기입니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그때 가서 허겁지겁 지출을 통제하기보다는 퇴직하기 1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커피는 사내 커피로 대신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찾아보면 새는 돈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2번째, 인간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교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위가 줄어들죠. 오랜 기간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는 거의 끊어진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점검해야 할 일 3번째, 재취업 준비 가속화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예비 퇴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꼭 1년 전부터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다만 아무리 늦어도 퇴직하기 1년 전부터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죠. 세상엔 나를 위한 직장이 존재할 리도 없고 퇴직하고 나면 내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나은 능력으로 훨씬 더 저렴한 급여를 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나니까요. 지금까지 퇴직하기 2년 전, 퇴직하기 1년 전으로 구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점검할 것이 있겠지만 최소한 언급한 것만이라도 잊지 말고 챙겨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퇴직하기 2년 전부터 점검해야 될 일 5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예상 수령액 점검하기. 둘째, 퇴직 후 희망소득 산출하기, 그에 맞는 일자리 준비하기. 셋째,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하기. 넷째, 금융부채 점검 및 감축하기. 다섯째, 가사 분담 및 부부관계 개선하기입니다. 이번엔 퇴직하기 1년 전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째, 검소한 생활 실천하기. 둘째,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기. 셋째, 재취업 준비 가속화하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